NerdWallet, Healthline, Dogfood Advisor, 그리고 PCPart Picker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제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을 상대하지 않고도 수익을 내는 매우 수익성 높은 제휴 마케팅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거나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매달 수익을 내는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휴 웹사이트를 처음부터 직접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제휴 마케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경쟁이 심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성 있는 틈새 시장을 선택하는 방법, 월드프레스를 이용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제휴 마케팅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방법, 구글 검색에 맞게 웹사이트를 최적화하는 방법, 제휴 링크로 수익을 내는 콘텐츠를 만들고 게시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웹사이트 트래픽과 수익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방법까지 모두 다룰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수익을 낼 준비가 된 완전한 제휴 웹사이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휴 웹사이트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들은 매달 7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을 이해하면 상위 제휴 사이트들이 성공하는 데 사용하는 똑같은 기법을 여러분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휴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제휴 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해서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재고를 관리하거나 고객 지원을 할 필요 없이 단지 특별한 링크만 공유하면 됩니다. 누군가 그 링크를 클릭해서 무언가를 구매하면 여러분은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ERD 월렛이나 파트피커 같은 사이트들은 사람들이 다양한 옵션을 비교하고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 방식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공한 제휴 웹사이트 몇 곳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자신의 분야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RD 월렛은 2024년에 6억 8, 7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개인 금융 사이트입니다. 주로 제휴 링크를 통해서입니다. 사용자들이 가이드에 따라 신용카드나 대출에 가입하면 NerdWallet은 커미션을 받습니다. 이 사이트가 강력한 이유는 처음부터 제공하는 가치에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계산기나 퀴즈 같은 도구들이 깊이 있는 리서치로 뒷받침됩니다. 투명성과 SEO 중심의 구매자 맞춤형 콘텐츠를 결합해 신뢰도 높고 수익성 높은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헬스라인은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강 사이트 중 하나로 건강 보조제, 웰니스 용품, 피트니스 제품 등의 링크를 제공합니다. 모든 기사는 의료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상위에 랭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구조입니다. 이들의 콘텐츠는 명확한 형식을 따릅니다.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나중에 추천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신뢰도를 높이고 SEO를 개선하며 제휴 링크를 과하게 광고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용하게 만듭니다. Dogfood Advisor는 좁은 틈새 시장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즉 강아지 사료에 집중하며 투명하고 깊이 있게 리뷰합니다. 이들은 노령견을 위한 최고의 사료와 같은 구매 의도가 높은 키워드로 상위에 랭크되며 강아지 사료 리콜, 이메일 리스트를 활용해 신뢰를 쌓고 검색 트래픽을 넘어선 청중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PCPart Picker는 도구 중심의 제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사용자가 맞춤형 PC를 조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품 호환성 확인, 가격 추적, 예산에 맞는 추천 조립 예시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의 신뢰는 클릭을 유도하기 전에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 나옵니다. 사용자들이 구매할 준비가 되면 제휴 링크를 통해 파트너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치, 유용성,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이 어떻게 전환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공적인 사이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명확한 틈새 시장과 강한 구매 의도에 집중하고 진정한 가치를 먼저 제공하며 무엇보다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합니다. 클릭을 유도하기 전에 말이죠. 이들의 콘텐츠는 구조가 잘 짜여 있고 SEO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꾸준히 유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상위에 랭크되고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지 못한 사이트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범위를 너무 넓게 잡고 일반적이거나 성의 없는 콘텐츠를 게시하며 SEO의 기본을 무시하고 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뢰를 얻기도 전에 너무 빠르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반복 가능한 공식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공식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2 웹사이트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는 한 달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면 다른 사이트는 트래픽을 모으는데도 힘겨워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2 웹사이트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올바른 틈새 시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그렇다면 틈새 시장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실제 마이크로 니치 예시를 통해 수익성 있는 기회를 찾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쟁이 적고 수요가 많은 상품을 어떻게 찾는지 배우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만의 틈새 시장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무엇이 틈새 시장을 실제로 수익성 있게 만드는 걸까요? 수익성 있는 틈새 시장은 보통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첫째, 구매 의도입니다. 이미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초보자를 위한 최고의 카메라나 작은 방용 조용한 휴대용 선풍기와 같은 검색어는 상업적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검색어는 누군가가 실제로 제품을 비교하고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수익 잠재력입니다. 어떤 제품은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도구는 보통 20-50%의 커미션을 제공하며 때로는 반복적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반면 실물 제품은 한 번에 35%의 수수료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물 제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검색량입니다. 이어리 월렛처럼 수백만 명의 방문자가 필요하진 않지만 주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있어야 합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 후반부에서 검색량이 높고 경쟁이 적은 주제를 빠르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 예시와 함께 세 가지 유형의 제휴 마케팅 틈새 시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틈새 시장의 초보자를 위한 영상 편집이라고 해봅시다. 편집 소프트웨어, 썸네일 도구, 심지어 온라인 강의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특히 월별 커미션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이 꽤 높습니다. 텍레이더에는 실제로 초보자를 위한 최고의 편집 도구를 비교한 훌륭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물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1인 하이커를 위한 캠핑 장비 같은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접이식 벤치, 미니 스토브, 콤팩트한 침낭 패드 같은 제품을 리뷰하게 될 겁니다. 판매당 커미션은 낮을 수 있지만 검색 트래픽이 많고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he Hungry Part Picker는 이런 방식을 정말 잘하는 사이트의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기반 틈새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불안장애를 위한 가상 치료 앱입니다. BetterHelp나 Talkspace 같은 플랫폼은 가입당 $100가 넘는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PsychCentral 같은 사이트는 깊이 있는 리뷰를 제공해서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상위에 랭크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틈새 시장을 검색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구글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입력하고 자동화성에 어떤 내용이 뜨는지 확인해 보세요. Best, Review 또는 Product vs. Product와 같은 문구가 보인다면 그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여러 옵션을 비교하고 있고 아마도 무언가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구글 트렌드를 확인해서 여러분의 주제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지,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샘러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매달 해당 주제를 검색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그 검색이 실제로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인지 아닌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호만 찾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몇 가지를 적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자주 사용하는 것, 혹은 이미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가 재미있어집니다. 이 아이디어들 중 어떤 것이 실제로 돈이 될지 추측하는 대신 제가 여러분을 위해 무거운 일을 대신해주는 무료 도구인 Nix Finder Workbook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구는 구글 검색 트렌드, 키워드 의도, 잠재 수익과 같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각 아이디어를 확인해줍니다. 양식만 작성하면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점수표가 제공되어 주제별로 순위를 매기고 어떤 니치가 가장 잠재력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아주 초보자에게도 친절하고 몇 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추측하는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워크북의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이 필요하다면 단계별로 안내하는 전체 설명 영상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수익성 있는 니치 아이디어를 확정했다면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하고 확실한 수익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라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길 차례입니다. 이제 실제로 제휴 마케팅 웹사이트를 단계별로 만드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스팅을 준비하고 워드프레스를 설치한 뒤 테마를 선택하면 몇 분 만에 사이트가 바로 오픈됩니다. 그리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누구도 고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디자인 작업을 건너뛸 수 있는 간단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허스팅글과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코딩을 몰라도 진짜 웹사이트를 가장 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허스팅글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도메인, 빠른 로딩 속도, 그리고 초보자에게도 부담 없는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지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면 사이트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고 블로그 글 작성, 링크 추가, 사이트 디자인 커스터마이징까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유연하며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한다면 이 조합이 제휴 웹사이트를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허스팅글로 이동하세요. 저희 링크를 사용하시면 정상가에서 추가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딜 받기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세요. 저는 비즈니스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이 요금제는 매일 웹사이트 백업, 프리미엄보다 많은 방문자 허용, 그리고 CDN을 제공합니다. 요금제 선택을 클릭하세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기간을 선택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최소 12개월 이상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료 도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긴 기간을 선택하면 훨씬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간을 선택한 후 계속 Continue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안내에 따라 결제 정보를 입력하세요. 결제를 완료하면 허스팅글 회원가입 절차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Hello! 이 웹사이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옵션을 선택한 후 다음 Next를 클릭하세요.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거나 이전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나옵니다. 웹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한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질문이 나옵니다. 워드프레스를 클릭한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워드프레스에 사용할 로그인 정보를 생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로그인 정보는 허스팅글 계정과는 별도의 사용자명과 비밀번호입니다. 여기에서 워드프레스 계정에 사용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질문에서 빈 사이트, 블랭크 사이트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도메인 이름을 선택하세요. 저는 .com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om 도메인은 기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드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해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보시다시피 제 이름은 여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메인을 클릭해서 첫 해에는 무료로 받겠습니다. 도메인을 선택하셨으면 다음 넥스트를 클릭하세요. 안내에 따라 도메인을 등록하세요. 타겟 오디언스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비즈니스 플랜을 선택하셨다면 CDN이 전 세계 서버에 웹사이트를 배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플랜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디언스가 거주하는 곳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워드프레스 설치, Install WordPress를 클릭하세요. 워드프레스 설치가 완료되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메일을 먼저 열어보세요. 허스팅글로부터 2개의 이메일이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메일 주소를 인증하는 메일이고 다른 하나는 도메인용 이메일 주소를 인증하는 메일입니다. 두 이메일 모두 열어서 인증 링크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인증 절차를 완료하세요. 모두 완료했다면 불필요한 탭을 닫고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돌아가세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미 웹사이트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새 탭을 열고 자신의 도메인으로 이동하세요. 솔직히 볼 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존재하긴 합니다. 여기 웹사이트가 실제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하기 전에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 로그인하는 방법이 2가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도메인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om 뒤에 워드프레스 관리자용으로 WP-ADMIN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호스팅어 온보딩 과정 중에 생성한 워드프레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호스팅어에 접속해 대시보드에 로그인한 다음 웹사이트로 이동해서 내 웹사이트 옆에 있는 워드프레스 관리자 버튼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이트에 깔끔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줄 차례입니다. 이 작업을 쉽게 하려면 수십 가지의 전문가가 디자인한 웹사이트 템플릿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무료 플러그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자인 작업에 몇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사이트에 즉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서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하세요.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은 웹사이트용 앱과 같습니다. 코딩 없이도 새로운 기능이나 도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플러그인은 사이트 로딩 속도를 높여주고 또 다른 플러그인은 SEO에 도움을 주며 일부는 제휴 링크 관리를 더 쉽게 해줍니다. 필요에 따라 플러그인을 추가하거나 제거해서 사이트의 기능을 원하는 대로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 블로그 템플릿을 사용해 웹사이트 디자인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러그인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에서 새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Starter Templates를 검색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플러그인 Starter Templates, Elementor, and WordPress Templates입니다. 지금 설치를 클릭하세요. 잠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세요. 플러그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Starter Templates 아래에 있는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자신에게 맞는 템플릿 스타일을 검색하세요. 참고로 이들 중 일부는 무료이고 일부는 추가 결제가 필요하며 유료 템플릿에는 프리미엄 태그가 표시됩니다. 데모에서는 블로그 카테고리로 이동한 다음 여행 블로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Travel Blog라는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에서 사이트 로고를 시작으로 몇 가지 디자인 선택을 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아직 로고가 없다면 로고컴을 확인해 보세요. 무료이고 사용하기 쉽고 브랜드 스타일에 맞춘 세련된 디자인을 수십 가지 제공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마음에 드는 옵션을 선택한 뒤 브랜드 키트에서 필요한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로고컴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위해 저는 로고컴을 사용해 로고를 만들었으니 지금 그 로고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고 로고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배경이 투명한 PNG 형식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음으로 대체 텍스트, ALT 텍스트를 추가하세요. 대체 텍스트는 이미지가 로드되지 않을 때 기기에서 표시되는 텍스트입니다. 이 기능은 추가적인 접근성이 필요한 분들이 사이트를 탐색할 때도 유용합니다. 사이트 이름만 입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지의 제목도 똑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선택을 클릭하면 로고가 선택됩니다. 다음으로 글꼴 조합을 선택하세요. 저는 데모를 위해 첫 번째 옵션을 사용할 거지만 다른 글꼴 옵션들도 살펴보면서 전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색상 팔레트를 선택하세요. 여러 팔레트를 넘겨보면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서 스타일 9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초기 디자인 선택을 모두 마쳤다면 계속을 클릭하세요. 이 사이트 기능들은 기본 옵션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빌더, 연락처, 양식, 그리고 웹사이트, 이메일 및 SMTP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외에 다른 기능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속을 클릭하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기소개 섹션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고급 옵션에서 설치 및 활성화 테마 적용은 켜진 상태로 두세요. 공유되는 비민감 데이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켜두거나 꺼둘 수 있습니다. 비민감 데이터를 공유하면 개발자들이 더 나은 템플릿과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발자들을 돕고 싶기 때문에 이 옵션을 켜두겠습니다. 모든 선택을 마쳤다면 이해했습니다. 시작합시다. 체크박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제출하고 내 웹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사이트를 만드는데 잠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웹사이트 보기를 클릭하세요. 새 탭에서 열리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스크롤해서 둘러보세요. 다 둘러보셨다면 탭을 닫고 대시보드로 돌아가세요. 대시보드 방문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캐싱을 잠시 꺼보겠습니다. 캐싱은 웹사이트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로딩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방법이지만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구축하는 동안에는 실시간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캐싱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저장된 오래된 버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왼쪽에서 플러그인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Write Speed 캐시 아래에서 비활성화를 클릭하세요. 지금은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Rank Math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Rank Math는 웹사이트가 구글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료 SEO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각 블로그 게시글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더 나은 순위를 위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SEO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Rank Math를 사용하면 베스트 프랙티스를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더 많은 트래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 페이지에 오지 않았다면 플러그인 페이지로 이동한 후 상단에서 새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Rank Math를 검색하세요. 이 플러그인
Rank Math SEO, AI, SEO Tools to Dominate SEO Rankings를 선택하세요. 설치를 클릭한 후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큰 파란색 계정 연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로그인 페이지 하단에서 지금 등록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원하는 계정 생성 방법을 사용하세요. 저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게요. 그런 다음 등록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확인, 지금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이제 랭크매트가 간단한 온보딩 폼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 시작하기 탭에서는 쉬움을 클릭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마법사 시작을 누르세요. 여기서 만약 새 사이트라면 이 둘 중 어느 것도 데이터가 없으니 지금 가져오지 않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이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 블로그라고 선택할게요. 네, 그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긴 한데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웹사이트의 대체 이름은 약어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비워둘게요. 개인 또는 조직 이름에는 같은 이름을 입력해도 됩니다. 이미 제 로고가 웹사이트에서 불러와졌지만 검색 엔진에서 선호하는 정사각형 이미지를 권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색 배경의 정사각형 로고 버전을 업로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걸 추가하려면 추가 또는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왼쪽 상단으로 가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세요. 파일 선택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정사각형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제목과 대체 텍스트를 이전에 로고에 했던 것처럼 입력한 후 파일로 사용을 클릭하세요. 이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기본 소셜 공유 이미지입니다. 소셜 공유 이미지는 블로그가 소셜 미디어나 일부 메신저 앱에서 공유될 때 표시되는 이미지입니다. 권장 이미지 크기는 1200픽셀 x 603 10픽셀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로고를 활용해 캔바에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새 탭에서 캔바에 접속하세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을 하세요. 저는 이미 계정이 있어서 바로 로그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바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왼쪽에서 사용자 지정 크기를 선택하고 필요한 크기를 입력하세요. 소셜 공유 이미지는 1200픽셀로 설정해야 합니다. 높이는 603 10픽셀입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 게시물 이 추천 옵션으로 나옵니다. 사실상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그걸 클릭해도 됩니다. 그 다음 간단하게 로고를 추가하세요. 왼쪽에서 업로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배경이 투명한 로고를 추가하세요. 로고를 끌어다 놓고 위치를 클릭한 다음 가운데와 중앙을 선택하면 정확히 중앙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로고 크기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로고 뒤에 넣을 이미지를 찾아봅시다. 왼쪽에서 요소를 클릭하세요. 이건 여행 블로그이니 해변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해변을 검색해 볼게요. 여기 멋진 사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사용할게요. 이 이미지를 전체 프레임을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클릭한 다음 뒤로 보내기를 클릭해서 로고 뒤에 배치할게요. 다음으로 여기 대비가 별로 좋지 않은 이 이미지를 클릭하고 편집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조정을 클릭한 다음 밝기를 낮춰서 로고 뒤에 더 잘 어울리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제 로고가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은 요소에서 사각형 같은 것을 검색하세요. 도형을 추가한 다음 이 도형을 전체 이미지 위로 드래그 할게요. 여기 위에 있는 원을 클릭해서 사각형의 색상을 사진에서 추출한 색으로 바꿔줄게요. 이 연한 파란색이 여기서 예쁘게 보이네요. 그런 다음 상단 툴바에서 투명도를 클릭하고 투명도를 보기 좋을 정도로 낮춰주세요. 그리고 위치에서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서 로고 뒤에 배치한 다음 투명도를 더 조절해서 어디에서 대비가 가장 잘 보이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쯤이면 전체적으로 보기 좋고 로고가 꽤 잘 돋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할 일은 로고에 그림자를 추가해서 배경에서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로고를 클릭하고 편집을 클릭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효과에서 그림자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드롭 섀도우를 선택할게요. 여기서 왼쪽을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조절해보면서 이미지와 로고에 가장 잘 어울리는 효과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자 효과가 이 로고에 딱 맞고 배경에서 로고가 잘 떠오르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로고의 크기를 다시 키우고 위치를 클릭해서 가운데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소셜 공유 이미지를 완성했어요. 이제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이름을 지정한 다음 오른쪽 상단의 공유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다운로드, PNG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이 파일을 다른 로고 자산들과 함께 폴더에 저장해두면 다음 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캔바를 닫고 랭크 매스 설정 마법사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파일 추가 또는 업로드를 클릭한 다음 소셜 공유 이미지를 업로드하세요. 다시 한번 대체 텍스트와 제목을 입력한 후 파일로 사용을 클릭하세요. 좋아요. 페이지 하단에서 저장 계속을 클릭하세요. 이제 애널리틱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구글 서비스 연결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본인 계정을 선택하세요. 계속을 클릭하세요. 모두 선택 박스를 체크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계속을 클릭하세요. 드롭다운에서 내 사이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잠시 기다리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애널리틱스 섹션에서 속성 항목에 드롭다운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새 GA4 속성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페이지에서 정말로 진행할지 물어볼 거예요.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애널리틱스 코드 설치를 켜세요.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저장 및 계속을 클릭하세요. 좋아요. 랭크매스에서 사이트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안내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세요. 우리는 워드프레스의 랭크매스 SEO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사이트 맵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 후 설정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대표 이미지 포함을 켜세요.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세요. 잘하셨어요. 이제 랭크매스가 모두 설정되어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필리에이트 블로깅의 핵심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해결책을 검색할 때 노출되는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이 여러분의 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워드프레스에서 몇 가지 주요 설정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조정들은 사이트가 처음부터 더 전문적이고 검색 친화적으로 보이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사이트 아이덴티티를 업데이트해 봅시다.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왼쪽 메뉴에 설정을 클릭한 다음 일반을 선택하세요. 사이트 제목을 블로그 이름으로 설정하세요. 블로그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는 짧은 태그라인을 작성하세요.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이트 아이콘을 업로드하세요. 이것을 파비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브라우저 탭이나 즐겨찾기 바에 표시되는 작은 이미지입니다. 워드프레스에서는 최소 512x, 512픽셀의 정사각형 이미지를 권장합니다. 로고 귀여움에서 로고를 만들었다면 브랜드 키트에서 파비콘이나 모노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로고는 있지만 파비콘이 없다면 페비콘 IO를 사용해 로고를 파비콘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나 이모지를 사용해 간단한 아이콘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반드시 정사각형인지 확인하세요. 저는 모노그램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정사각형이라면 자르라는 메시지가 떠도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 자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사이트 아이콘이 어떻게 보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페이지 하단에 있는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작성자 프로필을 설정해 봅시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사용자로 이동한 후 프로필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닉네임 항목의 게시물에 표시하고 싶은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 아래 드롭다운 메뉴에서 방금 입력한 닉네임을 표시 이름으로 설정하세요. 이 이름이 블로그 게시물의 작성자 이름으로 표시되니 공개적으로 공유해도 괜찮은 이름을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프로필에서 랭크매스 SEO 섹션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추가로 보유한 프로필을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간단한 작성자 소개를 작성하세요. 3, 5문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신이 누구인지, 주제와의 연관성, 독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대화체로 너무 격식 차리지 않게 작성하세요.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챗GPT의 다음 프롬프트를 사용해보세요.
저에 대해 3호 문장으로 된 블로그용 소개글이 필요해요. 주제는 N입니다. 빈칸에 주제를 입력하세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버전을 작성해 주세요. 제가 이전에 작성한 소개글을 바로 붙여 넣을게요. 다음으로 RankMathA 작성자 SEO 필드를 채워봅시다. 아래쪽 RankMath 섹션까지 스크롤하세요. 그런 다음 포커스 키워드에는 작성자 이름만 입력하면 됩니다. RankMath의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며 빨간 X가 표시된 항목을 모두 수정하세요. 빨간 X가 포커스 키워드가 SEO 메타 설명에 없다고 표시돼요. 그래서 실제로 위로 스크롤해서 그 키워드를 제 소개 정보에 추가할게요. 이제 됐어요. 이제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떴네요. 다음으로 Edit 스니펫을 클릭해서 구글 검색에 내 프로필로 표시될 메타 타이틀과 설명을 맞춤 설정하세요. Edit 스니펫 섹션에서 퍼머링크는 기본적으로 URL에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원하는 저자 페이지에 표시될 이름으로 이 부분을 변경하세요. 다음으로 프로필 사진 섹션까지 위로 스크롤하세요. 워드프레스는 프로필 사진 관리를 위해 그라바타를 사용합니다. 탭에서 그라바타에 접속해 워드프레스 계정에 사용한 것과 같은 이메일로 가입하세요. 안내에 따라 설정을 진행하고 이름을 입력한 뒤 이미지를 업로드하세요. 저는 제 얼굴 사진을 사용할게요. 이미지를 필요에 따라 조정한 후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의 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래바타가 잠시 로딩된 후 도메인 소유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뜨는데 원하신다면 진행하셔도 되고 저는 나중에 하기를 클릭할게요. 원하신다면 그래바타에서 모든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하실 수 있지만 저는 지금은 이 부분을 건너뛰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미지가 표시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함, 그리고 완료를 클릭할게요. 그래바타를 포함한 불필요한 탭을 모두 닫고 나중에 새로 고침하면 프로필 이미지가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프로필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프로필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계정 관리 섹션에서 프로필 사진 바로 아래에서 그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호스팅과 워드프레스 설치, 그리고 전문적인 테마까지 적용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필리에이트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진짜 단계를 밟으신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사이트가 단순한 템플릿이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에서는 신뢰와 디자인이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클릭을 커미션으로 바꿔주는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사이트의 레이아웃, 색상, 이미지 등 전반적인 분위기와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이트가 더 여러분만의 느낌을 담을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클릭하기 전에 어떤 페이지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사이트 구조부터 먼저 설계해 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웹사이트는 명확하고 단순한 구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위해서는 시작할 때 몇 가지 핵심 페이지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사이트의 정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브랜드를 소개하고 방문자들이 가장 유용한 콘텐츠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블로그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글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모든 게시글은 구글에서 트래픽을 유입시키고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소개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방문자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간단하고 진솔하게 작성하세요. 마지막으로 연락처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사이트가 성장하면 자료실이나 뉴스레터 페이지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시작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사이트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모든 요소의 디자인을 커스터마이즈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휴 마케팅 웹사이트의 기본 구조를 이해했으니 사이트를 직접 꾸며봅시다. 템플릿에는 이미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지만 여기서 로고, 브랜드, 색상, 타이포그래피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외모를 클릭한 후 커스터마이즈를 선택하세요. 여기에서는 왼쪽 사이드바를 사용해 사이트의 다양한 요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더 빌더를 사용해 사이트 제목과 로고를 변경하고 기본 메뉴를 수정하거나 소셜 링크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소셜 링크들을 사이트에 표시하고 싶지 않아서 숨기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글로벌을 클릭하면 색상, 타이포그래피, 버튼, 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터 빌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셜 링크, 로고, 저작권 정보, 기타 텍스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제 사이트에서는 소셜 링크를 다시 한번 숨기겠습니다. 푸터의 텍스트를 업데이트하려면 해당 부분을 클릭한 후 왼쪽 사이드바에서 텍스트를 수정하세요. 또는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싶다면 3개의 점을 클릭해 메뉴를 확장한 후 삭제를 클릭하면 됩니다. 로고를 교체하려면 미리 보기에서 로고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왼쪽 사이드바에서 교체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직접 준비한 이미지나 로고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대체 텍스트와 제목을 추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푸터에 있는 로고의 크기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이미지 편집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크기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해 로고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푸터 로고가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링크 대상 옆에 드롭다운을 클릭한 후 사용자 지정 URL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본인의 도메인을 입력하세요. 사이트 로고를 클릭해 홈페이지로 돌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방식입니다. 로고 편집이 모두 끝나면 업데이트를 클릭하세요. 수정할 때마다 변경 사항이 미리 보기에서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왼쪽 상단에 게시를 클릭한 다음 다시 왼쪽 상단에 X를 클릭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돌아가세요. About이나 Contact 같은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대시보드의 왼쪽에서 페이지로 이동한 후 상단에서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하세요. 페이지 제목을 입력하세요. 이것은 SEO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나중에 연락처 페이지가 필요하므로 컨택트라고 부르겠습니다. 페이지의 요소를 추가하려면 워드프레스에서는 이를 블록이라고 부르는데 왼쪽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블록을 클릭해서 추가하세요. 상단의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이 탭을 닫겠습니다. 수정이 끝나면 오른쪽 상단의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페이지를 실제로 게시하세요. 에디터에서는 로고나 푸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그건 정상입니다. 에디터는 헤더와 푸터 사이의 부분만 보여줍니다. 헤더와 푸터는 전용 요소로 간주됩니다. 페이지를 삭제하려면 페이지 에디터의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휴지통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특정 페이지는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버튼을 클릭하지 않겠습니다. 메인 대시보드에서도 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로고를 클릭해서 다시 대시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관리자에서 삭제하려는 페이지 제목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세요. 이번에는 이 목적지 페이지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을 클릭하세요. 페이지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면 상단의 휴지통 탭으로 이동한 후 휴지통 비우기를 클릭하세요. 사이트 메뉴에 표시되는 페이지를 관리하려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외모로 이동한 다음 메뉴를 클릭하세요.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페이지 섹션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체크한 후 메뉴의 추가를 클릭하세요. 오른쪽의 메뉴 구조에 추가된 페이지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페이지가 왼쪽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먼저 해당 페이지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메뉴에서 페이지를 제거하려면 메뉴 구조 아래에서 해당 페이지 옆에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한 후 제거를 클릭하세요. 항목의 순서를 변경하려면 위나 아래로 드래그하거나 이동 링크를 사용하세요.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메뉴 저장을 클릭하세요. 변경하는 즉시 결과를 보고 싶다면 메뉴를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라이브 미리 보기로 관리를 클릭하여 시각적 편집기를 여세요. 여기에서 기본 메뉴를 클릭해 확장하고 이곳에서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블록 에디터를 사용해 텍스트를 수정하고 이미지를 교체하며 버튼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편집하려면 페이지로 이동한 후 편집하려는 페이지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세요. 이번에는 홈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편집을 클릭하세요. 텍스트를 수정하려면 변경하고 싶은 텍스트를 클릭한 후 워드 프로세서에서처럼 바로 입력을 시작하면 됩니다. 플로팅 툴바를 사용해 텍스트를 굵게 하거나 링크를 추가하는 등 서식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미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이미지는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이미지 변경을 클릭하고 새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배경 이미지나 인베디드 이미지로 레이아웃의 일부로 포함된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교체하려면 이미지를 둘러싼 섹션이나 블록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배경 이미지 섹션을 찾으세요. 이 섹션은 스타일 아래에 있을 수 있으며 그 다음 이미지 변경을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 이미지 선택 페이지 상단의 탭을 이용해 스톡 이미지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바의 설정을 사용해 이미지에 추가적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에 오버레이 그라데이션을 추가해서 텍스트와의 대비를 더 높이고 싶습니다. 버튼을 업데이트하려면 버튼을 클릭한 후 텍스트를 입력해 수정하세요. 일부 버튼은 클릭한 다음 툴바의 링크 버튼을 사용해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의 이 버튼처럼 다른 유형의 버튼은 클릭한 후 오른쪽 사이드바를 사용해 링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설정하는 링크의 경우 연결하고 싶은 페이지의 URL 슬러그 앞에 슬래시를 붙여 입력하면 특정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 버튼을 블로그 페이지에 연결하겠습니다. 다른 유형의 버튼에서는 플로팅 툴바에서 링크 아이콘을 클릭한 후 연결하고 싶은 페이지 이름을 입력하고 목록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페이지에 새 콘텐츠를 추가하려면 왼쪽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텍스트, 이미지, 버튼 등과 같은 개별 블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패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패턴은 미리 만들어진 레이아웃으로 예를 들어 소개 섹션이나 콜 투 액션과 같은 것들입니다. 섹션을 추가하려면 해당 섹션을 클릭하세요. 섹션을 삭제하려면 블록 컨테이너를 클릭한 다음 백스페이스나 삭제 키를 누르세요. 또는 플로팅 툴바의 세 점을 클릭한 후 삭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팁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세 줄로 표시된 목록 보기를 사용하면 페이지의 전체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레이아웃을 탐색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사이트 구조와 페이지 콘텐츠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제휴 마케팅을 위한 템플릿의 각 주요 페이지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부터 시작해봅시다. 헤드라인에는 명확한 한 줄 문구를 꼭 넣으세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저와 함께 유럽을 탐험해보세요. 서브 헤드라인에는 이 사이트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콜 투 액션 버튼에는 블로그나 가장 유용한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넣으세요. 불필요한 버튼은 삭제하세요. 배경 이미지는 자신의 니치와 관련된 이미지로 교체하세요. 페이지 내 요소들의 위치와 정렬을 변경해보며 실험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이 페이지의 텍스트와 버튼을 중앙에 배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려면 먼저 컨테이너를 선택합니다. 수정하고 싶은 요소를 클릭한 다음 왼쪽 상단 섹션으로 가서 상위 블록인 컨테이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사이드바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을 엽니다. 컨테이너가 뷰포트의 50%로 맞춤 너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100으로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전체 너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소를 선택한 후 오른쪽의 일반 섹션에서 콘텐츠를 클릭하고 정렬을 가운데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한 후 떠있는 툴바에서 텍스트 정렬을 선택하고 가운데로 맞춥니다. 홈페이지의 최근 게시물 섹션에서는 텍스트를 관련성 있고 브랜드에 맞게 업데이트하세요. 그리고 페이지에 있는 모든 추가 섹션 중에서 브랜드에 맞는 것은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세요. 작업이 끝나면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꼭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About 페이지 작업을 해봅시다. 헤더를 브랜드에 맞게 업데이트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About Me라고 쓰고 싶어요. 이게 제 톤과 더 잘 맞거든요. 그런 다음 본문에서는 헤더에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이트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적으세요. 헤더 아래 섹션에서는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와 간단한 개인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여기서 방문자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게시물을 올릴 것인지 목록으로 알려주세요. 불필요한 플레이스홀더 요소는 모두 삭제하세요. 선택적으로 개인적인 터치를 추가해보세요. 사진, 좋아하는 도구 또는 본인에 대한 재밌는 사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만 교체할 예정이에요. 또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 상단 이미지를 바꿀 거예요. 스타일 탭의 포지션 섹션으로 가서 원을 드래그하면 이미지의 위치를 컨테이너 안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콜 투 액션을 추가하세요. 블로그나 인기 있는 블로그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추가하세요. 저는 이 콘텐츠의 맨 아래에 그걸 넣을 거예요. 버튼을 검색해서 여기서 워드프레스 기본 버튼을 사용할게요. 다음으로 버튼을 블로그에 연결하려면 링크를 클릭하고 블로그를 검색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저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연락처 페이지를 처음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아직 하지 않았다면 페이지 이름을 정하고 제목을 숨기세요. 필요하다면 눈 아이콘을 사용하세요. 워드프레스는 이 제목의 기본 스타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제목을 숨기고 더 예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다른 헤더를 추가합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헬로나 컨택처럼 적힌 헤딩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폼을 추가하세요. 우리는 스펙트라 폼을 사용할 거예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폼을 검색하면 여기 스펙트라 폼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서 추가한 다음 Simple Contact Form을 클릭하세요. 필요에 맞게 필드를 커스터마이즈 하세요. 저는 꼭 이름과 성이 모두 필요한 건 아니라서 성 필드는 삭제하고 이름 필드는 그냥 이름으로 바꿀게요. 오른쪽에서 자동 완성을 전체 이름으로 변경하세요. 연락처 폼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모든 필드를 오른쪽 사이드바의 토글을 이용해 필수로 설정하세요. 폼 전체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박스 스타일과 밑줄 스타일을 실험해 보세요. 저는 밑줄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사용할게요. 다음으로 General 아래 Actions에서 폼 응답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설정하세요. 저는 이 사이트에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을 그대로 사용할게요. 원한다면 폼 응답에 표시될 제목도 설정하세요. Google 리캡처 섹션에서 리캡처를 켜서 스팸을 방지하세요. 저는 V3 사용을 추천합니다. 더 자세한 리캡 TCHA 설정 방법은 Here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세요. 설정 방법은 꽤 간단하지만 시연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 이번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설정 방법이 필요하다면 Here 링크를 클릭해서 모든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만 알아두세요. 페이지 작업이 끝나면 저장을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페이지는 깔끔하고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제목과 이미지를 브랜드에 맞게 업데이트하세요. 최근 블로그 게시물 블록을 클릭한 후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페이지당 게시물 수를 6개로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게시물이 보이면서 균형 잡힌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블로그 그리드 위에 텍스트도 업데이트하세요. 그리고 물론 작업이 끝나면 페이지 저장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사이트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브랜드처럼 보이게 되었죠. 구조를 설정하고 로고도 추가했습니다. 색상을 선택하고 직접 만든 콘텐츠로 교체했죠. 이제 디자인 작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 사이트가 공개되고 제대로 보이니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꿀 차례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를 찾는 방법과 그 키워드를 실제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휴 상품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익 가능성에만 집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섹션이 끝나면 무엇을 홍보해야 하고 왜 그럴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먼저 초보자에게 적합한 키워드를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 샘러시라는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샘러시는 실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검색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고 경쟁이 적은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블로그 글이 구글에서 상위에 노출되고 실제 방문자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통 샘러시는 7일 무료 체험을 제공하지만 설명란에 있는 특별 링크를 사용하면 14일로 연장된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니치 시장을 충분히 탐색하고 콘텐츠를 발행하기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고 샘러시 대시보드에서 저를 만나세요. 샘러시 대시보드에서 왼쪽에 있는 키워드 매직 도구로 이동하세요. 여러분의 넓은 주제를 입력하세요. 최대 한 단어에서 3단어까지만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로드트립처럼 입력한 다음 검색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샘러쉬는 관련된 키워드 아이디어의 큰 목록을 생성해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될 지표들을 빠르게 설명해드릴게요. 인텐트 의도는 사용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보여줍니다. 인포메이셔널 정보성은 사용자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랜잭셔널 거래성은 사용자가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커머셜 상업성은 사용자가 구매 전에 여러 옵션을 비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비게이셔널 탐색성은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휴 콘텐츠의 경우 상업성 및 거래성 키워드에 집중하세요. 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 구매자입니다. 볼륨은 월간 검색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KD%는 키워드 난이도입니다. 0에서 100까지의 점수입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상위 노출이 더 쉽습니다. CPC, 즉 클릭당 비용은 광고주가 클릭 한 번당 지불하는 금액을 보여줍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지불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키워드의 가치를 판단하는 좋은 신호입니다. 또한 키워드 목록 상단에서 전체 키워드 수, 볼륨, 평균 KD% 요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쉽게 공략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이제 필터를 설정해서 조건을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월간 검색량 최소 100회로 설정하세요. 적용합니다. KD% 필터를 0에서 50 범위로 설정하세요. 그 다음 의도 필터를 적용하고 거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146개의 키워드와 총 검색량 41, 410, 그리고 평균 키워드 난이도 27%가 남습니다. 이 필터 조합으로 결과가 너무 적게 나온다면 상업적 필터도 추가해보세요. 이제 구매 의도가 강한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Y를 위한 최고의 X, 어떤 제품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지, X 대 Y 특정 목표를 위한 최고의 도구 또는 X 리뷰와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맥에서 Command 플러스 F를 눌러 Best를 검색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키워드에 Best가 강조되어 있는지 빠르게 훑어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찾았고 타겟팅하고 싶다면 그 옆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리스트에 저장하세요. 처음으로 이 작업을 하면 리스트 이름을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로드 트립 키워드처럼 간단한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로드 트립 키워드 리스트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 최대 이 0개의 키워드 중 하나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추가한 후에는 플러스 아이콘으로 추가하고 싶은 다른 키워드들도 바로 그 리스트에 저장됩니다. 또한 개별 키워드를 클릭해서 다양한 변형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 개요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키워드 아이디어 섹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키워드 매직 툴 페이지로 돌아가서 제 예시처럼 여러분의 광범위한 주제가 로드 트립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바로 몇 가지 키워드 아이디어가 나타납니다. 베스트 로드 트립 간식, 베스트 로드 트립 자동차, 베스트 로드 트립, 로드 트립에 가장 적합한 SUV, 또는 여기 있는 이 키워드도 있습니다. 베스트 로드 트립 앱, 이 키워드를 내 리스트에 추가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키워드는 블로그 포스트가 될 수 있고 모두 사람들이 구매할 준비가 된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스트 작성을 마쳤다면 왼쪽에서 키워드 전략 빌더로 이동하세요. 그런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본인의 리스트를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볼륨별로 정렬해서 가장 트래픽이 높은 기회를 찾으세요. 해당 열 상단에 있는 볼륨이라는 단어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리스트를 활용해 어떤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블로그 포스트에서 어떤 제품을 추천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매 의도가 있는 키워드 아이디어를 찾았으니 어떤 제품을 홍보하고 실제로 수익이 좋은 제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키워드 뒤에 있는 제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키워드 리스트를 살펴보면서 누군가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종류의 제품에 관심이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최고의 로드트립 간식이라는 키워드라면 여행에 적합한 간식, 쿨러 또는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온병 같은 것들입니다. 최고의 로드트립 앱은 GPS 도구, 여행 플래너 또는 오디오 투어 앱이 될 수 있습니다. 로드트립에 가장 적합한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이나 렌터카 사이트로 연결되는 비교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위 키워드와 연관된 잠재적인 제품 카테고리를 메모해두세요. 두 번째 단계는 쇼핑객처럼 구글에서 검색해보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키워드를 검색하고 다른 블로그들이 무엇을 홍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휴 링크가 많은 콘텐츠, 베스트 목록, 제품 리뷰,
또는 장비 가이드를 찾아보세요. 몇 개의 링크를 클릭해서 아마존, 브랜드 스토어 또는 다른 서비스로 연결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링크들은 보통 제휴 링크이며 이미 여러분의 니치에서 어떤 것들이 홍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니치에서 어떤 제품을 찾는지 알았으니 그 제품에 맞는 제휴 프로그램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제품이나 브랜드 이름에 제휴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를 더해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여기서는 로드 트리퍼를 위한 제휴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또한 Impact, Share a Sale, CJ Affiliate, Amazon Associates와 같은 제휴 네트워크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Amazon Associates는 실물 상품에 적합합니다. 유망해 보이는 제휴 프로그램을 몇 개 찾았다면 이제 Earning Potential Calculator를 사용해 빠르게 비교해 봅시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만든 맞춤 워크북입니다. 이 스프레드시트는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수익 잠재력을 제공하는지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워크북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워크북이 열리면 오른쪽 상단의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세요. 첫 번째 열에 각 제휴 프로그램이나 제품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행을 따라가며 모든 드롭다운을 채워 넣으세요. 제품 유형에서는 소프트웨어, 실물 제품, 서비스 중 어떤 것인지 선택하세요. 일반적인 가격대에서는 해당 제품이 보통 얼마에 판매되는지 입력하세요. 제휴 수익 유형에서는 고정금액, 일회성 비율, 반복 지급 중 어떤 방식인지 선택하세요. 예상 커미션에서는 판매당 대략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입력하세요. 그리고 쿠키 기간에서는 누군가가 내 링크를 클릭한 후 얼마 동안 판매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입력하세요. 한 행에 5개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수익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완전히 입력을 마친 후 수익 잠재력 계산기가 어떻게 보일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오른쪽에는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별로 수익 점수가 표시되어 있고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어떤 기회가 가장 좋은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높은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노란색은 괜찮지만 더 나은 타겟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은 잠재력이 낮다는 뜻입니다. 더 강력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 방법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실제 수치를 바탕으로 어떤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빠른 방법입니다. 이 시트를 모두 작성하고 좋은 매칭을 찾았다면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고유 링크를 받아서 다음 섹션에서 블로그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두세요. 이제 무엇을 홍보할지 알게 되었으니 그것을 어떻게 신뢰를 쌓고 클릭을 유도하며 검색 순위까지 올릴 수 있는 블로그 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검색 순위에 오르고 클릭을 유도하며 블로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첫 번째 제휴 블로그 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링크를 올바르게 추가하는 방법, SEO에 맞게 글을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게시하는 방법까지 모두 배우게 될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요. 이 과정을 마치면 단순히 블로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샘러시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키워드 목록을 만들었으니 이 키워드들을 내보내고 챗GPT를 활용해 블로그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직 해당 페이지에 있지 않다면 키워드 전략 빌더로 이동해서 목록을 여세요. 가장 높은 검색량을 가진 주요 키워드 옆에 박스를 체크하고 사용하려는 관련 변형 키워드 3, 5개까지 선택하세요. 저는 최고의 로드트립 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로드트립 간식은 조사해보니 가격이 낮은 제품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수수료도 낮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로드트립 자동차는 검색량은 괜찮지만 좋은 제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으로 큰 주제가 바로 최고의 로드트립 앱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키워드를 주요 키워드로 사용하면서 비슷한 키워드 몇 개도 함께 선택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오른쪽 상단에서 내보내기를 클릭한 후 데이터 내보내기에서 선택한 항목만 사용해서 CSV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이제 참고할 경쟁자 콘텐츠를 찾아봅시다. 주요 키워드를 클릭해서 키워드 개요를 연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SERP 분석 섹션을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블로그, 제품 리뷰, 기타 콘텐츠 제작자를 포함해 해당 키워드에 대한 구글 상위 결과가 표시됩니다. 참고하고 싶은 경쟁자 URL을 2-3개 선택하세요. 이 URL들은 여러분의 콘텐츠 방향을 잡아주고 챗GPT가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해줍니다. 제휴 브랜드의 제품 페이지에 링크를 거는 것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블로그와 제3자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Pack Up and Go Sate, Caroline Rose Travel, 그리고 USA Today 기사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경쟁자를 선택해서 해당 URL을 어딘가에 저장해 두세요. 곧 이 URL들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방금 메모장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챗 GPT를 사용해서 블로그 초안을 만들어 봅시다. 사실 어떤 AI 글쓰기 도구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딥 리서치 기능이 활성화된 챗 GPT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시작하려면 챗 GPT.com을 열고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을 하세요. 아래 설명란에 맞춤형 블로그 작성 프롬프트 템플릿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새 탭에서 열어보세요. 그 링크를 열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템플릿 사용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프롬프트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는 첫 번째 템플릿을 사용할 거예요. 대괄호로 표시된 부분의 정보를 여러분의 정보로 모두 바꿔주세요. 여기에는 주제, 키워드, 그리고 경쟁사 URL이 포함됩니다. 샘러시에서 주요 키워드를 꼭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이제 완성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챗 GPT에 붙여넣으세요.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 중이라면 Deep Research 기능을 켜세요. 플러스 요금제는 한 달에 $20이고 제 생각에는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에서도 이 프롬프트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결과물이 이만큼 자세하거나 유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CSV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그런 다음 프롬프트를 제출하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제출한 후에는 챗 GPT가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한 뒤 하나의 메시지로 응답을 제출하세요. 질문에 번호가 매겨져 있다면 저는 질문 번호에 맞춰서 답변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질문에 모두 답했다면 제출 서브밋 버튼을 누르세요. 챗 GPT의 딥 리서치 기능은 처리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동안 워드프레스 사이트에서 첫 번째 블로그 게시물을 발행할 준비를 해봅시다.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다시 이동하세요. 첫 번째 글을 발행하기 전에 사이트를 설정할 때 워드프레스가 추가한 샘플 콘텐츠를 정리해봅시다. 먼저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왼쪽 사이드바의 그 버스트스를 클릭하세요. 상단의 체크박스를 클릭해 기본 글을 모두 선택하세요. 일괄 작업 Bulk Actions 드롭다운에서 휴지통으로 이동 Move to Trash를 선택한 후 적용 Apply를 클릭하세요. 이제 사이트가 첫 번째 실제 블로그 글을 올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새 글을 만들어 봅시다. 왼쪽 상단에서 새 글 추가 Add New Post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의 작은 아이콘을 클릭해 Rank Math 사이드바를 여세요. 샘러시에서 복사한 주요 키워드를 Focus Keyword, 포커스 키워드 칸에 붙여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랭크매트가 주제에 맞는 SEO 팁을 제공해줍니다. 다음으로 챗 GPT에서 작성한 블로그 글을 붙여넣어 봅시다. 이제 챗 GPT가 글쓰기를 마쳤을 것입니다. 챗 GPT 탭으로 다시 전환하세요. 그곳에 도착하면 새로 작성된 글을 쭉 스크롤 해보세요. 보시다시피 챗 GPT는 인터넷 전역의 22개 다양한 소스를 참고해서 정말 사실에 기반하고 멋진 사진과 잘 정돈된 형식의 아름다운 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글은 우리 블로그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습니다. 지금 잠깐 보기만 해도 완벽하진 않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리에게 출발점으로는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이 작은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워드프레스로 돌아가서 메인 에디터 창에 글을 붙여넣으세요.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해봅시다. 가끔 AI가 글의 시작이나 끝에 인사말이나 마무리 같은 군더더기를 추가할 때가 있어요. 글을 훑어보면서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삭제하세요. 예를 들어 여기에는 멋져요 math라는 인사말이 들어가 있네요. 블로그 글을 작성해드릴게요 라는 문장도 필요 없어요. 다음으로 글의 제목을 복사하세요. 그리고 에디터 상단의 제목 추가 필드에 붙여넣으세요. 그런 다음 제목 블록 옆에 있는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게시된 페이지에서 제목이 보이지 않게 하세요. 디자인 템플릿이 아마도 다른 곳에 제목을 표시할 거예요. 이제 초안이 워드프레스에 저장되었고 포매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초안을 정리하고 실제로 내 목소리처럼 들리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포매팅 문제부터 수정하세요.
예를 들어 본문에 메타 설명이라는 문구가 나타난다면 그 부분은 삭제하고 실제 설명이나 게시글 요약만 남겨두세요. 가끔 인용문이나 링크가 이상한 위치에 삽입되거나 단어가 잘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정리해주세요. 여기 사진에 대한 캡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은 챗GPT가 가져온 것입니다. 챗GPT가 이 사진을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가 직접 이미지를 생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진행할 때 기술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사진을 추가하거나 스톡 사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몇 장 추가할 예정입니다. 불필요하거나 깨진 링크는 삭제해도 되지만 고품질의 외부 소스 몇 개는 남겨두세요. 정부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블로그 같은 평판 좋은 사이트에 링크를 거는 것은 실제로 SEO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글에 당신이 온라인에서 더 넓은 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합니다. 기적적으로 일반 상식이 아닌 구체적인 통계 같은 것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또는 숫자와 같은 정보라면 신뢰성을 위해 해당 인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링크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링크는 do follow로 표시되어 구글의 해당 사이트를 신뢰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이런 링크는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만 사용하세요. 유료 링크나 신뢰할 수 없는 콘텐츠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다룰 때 nofollow 링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왜 개인적인 터치를 더해야 할까요? 구글의 EEAT 가이드라인은 실제 경험, 전문성, 권위, 신뢰성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AI로만 생성된 블로그 글은 종종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글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봤거나 주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쓴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경쟁하려면 여러분의 콘텐츠가 진짜 같고 현실적이며 인간적인 느낌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초안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어색하거나 기계적인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만의 목소리로 다시 써보세요. 이걸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세요. 제품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면 솔직한 생각이나 팁 또는 다른 제품과의 비교를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이건 내 기내용 가방에 들어갔어요. 나 배터리가 주말 내내 갔어요. 같은 작은 디테일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런 좋은 예시로는 Serious Eats라는 블로그에서 12가지 다른 생선 뒤집개를 리뷰한 제품 모음 글이 있습니다. 공개된 제품 사양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뒤집개를 직접 테스트하고 직접 사진을 찍었으며 어떤 제품이 특정 요리나 다양한 사용자에게 왜 더 나은지 설명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이야말로 구글이 좋아하고 AI가 따라할 수 없으며 독자와의 신뢰를 쌓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AI를 사용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AI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아이디어를 초안으로 작성하거나 문법을 개선하고 작업 속도를 높이는데 AI를 활용하세요. 하지만 단순히 AI가 생성한 일반적인 콘텐츠를 복사해 붙여넣고 구글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구글은 이미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콘텐츠에 보상을 줍니다. 따라서 블로그를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AI의 효율성과 여러분만의 경험, 통찰, 그리고 목소리를 결합하세요. 그게 바로 성공 공식입니다. 이제 SEO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제휴 링크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휴 링크를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 고지와 nofollow 링크입니다. 먼저 법적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 있거나 여러분의 독자가 미국에 있다면 FTC 연방거래위원회는 모든 제휴 관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와의 신뢰를 쌓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문구가 효과적입니다. 이 게시물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제가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를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게시물 상단 첫 번째 제휴 링크 바로 앞에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눈에 잘 띄고 솔직하고 쉬운 언어로 작성하세요. 아마존이나 금융제휴사처럼 일부 프로그램은 링크 바로 옆에 고지문을 넣는 등 더 구체적인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제 노팔로우 링크가 무엇이고 왜 신경 써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노팔로우 링크란 검색 엔진의 해당 링크가 SEO 점수 링크 주스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태그가 붙은 일반 링크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구글이 유료 링크나 스팸성 링크로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휴 링크는 그 범주에 해당하므로 항상 노팔로우로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검색 순위가 떨어지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노팔로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매번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링크를 추가할 때마다 노팔로우 설정을 걱정하는 대신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Thirsty Affiliates라는 간단한 플러그인을 설치할 것입니다. 포스트 편집기로 돌아가서 상단바에서 임시 저장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좌측 상단에 있는 사이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돌아가세요. 왼쪽 사이드바에서 플러그인으로 이동한 후 새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Thirsty Affiliates를 검색하세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이 Thirsty Affiliates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제휴 링크, 링크 브랜딩, 링크 추적, 그리고 마케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 설치한 다음 활성화하세요. 다음으로 Thirsty Affiliates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환영창은 건너뛸 수 있고 왼쪽에서 Thirsty Affiliates로 이동한 후 설정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왼쪽에 Thirsty Affiliates 메뉴에서 링크 모양, Link Appearance를 클릭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링크의 No Follow 사용을 예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새 창에서 링크 열기도 예로 설정하세요. 맨 아래로 내려가서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모든 제휴 링크가 자동으로 새 탭에서 열리고 No Follow로 표시됩니다. 이제 첫 번째 제휴 링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Thirsty Affiliates로 이동한 다음 제휴 링크 추가 Add Affiliate 링크를 클릭하세요. 제목란에는 홍보하려는 상품명을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목적지 URL에 제휴 링크를 붙여넣으세요. 다음으로 상품 이미지를 추가하세요. 가능하다면 직접 찍은 사진이나 스크린샷 또는 제품 사이트에서 공식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경쟁사 이미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오른쪽에 링크 카테고리 링크 카테고리즈에서 Travel Software나 Fitness Tools처럼 일반적인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서 링크 저장 Save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제 이 제휴 링크는 사이트 전체에서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깔끔하고 브랜드화되어 있으며 SEO에도 적합합니다. 이제 이 링크를 블로그 게시글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게시글로 돌아가서 블로그를 편집하세요. 제휴 링크를 추가하는 주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라인 텍스트 링크, 클릭 가능한 이미지, 그리고 버튼입니다. 각각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라인 텍스트 링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천하려는 제품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위치를 찾으세요. 그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떠있는 툴바에서 Thirsty Affiliates의 TA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새로 만든 제휴 링크를 검색해서 삽입하세요. 이제 누군가 제품 이름을 클릭하면 제휴 링크 목적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클릭 가능한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은 위치 바로 앞에 마지막 블록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왼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Thirsty Affiliates의 이미지를 검색하세요. 그런 다음 해당 블록을 클릭해서 블로그에 삽입하세요. 이제 나타난 블록에서 새로 만든 제휴 링크를 검색하고 나타나면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전에 업로드한 제품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그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이제 누군가 이미지를 클릭하면 제휴 링크가 새 탭에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섹션의 맨 아래로 가서 마지막 텍스트 블록을 클릭한 다음 왼쪽에서 버튼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버튼을 선택하세요. 버튼의 텍스트는 현재 가격 보기나 지금 가입하기처럼 좋은 행동 유도 문구로 설정하세요. 이 버튼 정렬 변경 버튼을 클릭한 다음 항목 가운데 정렬을 클릭해서 버튼을 가운데 정렬하세요. 그리고 버튼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TA 제휴 링크 버튼을 클릭하면 링크가 텍스트에만 추가됩니다. 우리는 버튼 자체가 클릭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Thirsty Affiliates에서 생성한 클로킹된 링크를 추가해야 합니다. 클로킹된 링크를 찾으려면 먼저 초안을 저장하세요. 그런 다음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나가서 Thirsty Affiliates로 이동한 후 해당 제품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클로킹된 URL을 복사하세요. 다시 게시물로 돌아가세요. 버튼을 찾으세요. 그리고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일반 링크 도구를 사용해서 링크를 추가하세요. 이제 누군가 버튼을 클릭하면 제휴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게시물에 몇 개의 링크를 추가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제품당 2~3개의 링크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언급 근처에 하나, 마지막 논의 후에 하나, 그리고 선택적으로 3번째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길고 실제로 가치를 더한다면 또는 제가 했던 것처럼 이미지를 클릭할 수 있게 만드세요. 링크를 과도하게 넣는 것은 피하세요. 제품이 언급될 때마다 매번 링크를 걸지 마세요. 구글은 이를 스팸으로 간주하며 사용자 경험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명확성에 집중하세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이제 대표 이미지를 만들어 봅시다. 이 이미지는 블로그 글 상단에 표시되며 게시물이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앱에서 공유될 때도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미지입니다. 좋은 대표 이미지는 게시물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설명해주고 제목을 읽지 않아도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탭을 열고 canva.com에 접속하세요. 로그인하거나 무료 계정을 만든 다음 왼쪽 상단에서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사용자 지정 크기를 선택한 후 1200픽셀 x 630픽셀을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이 크기는 블로그 미리 보기와 소셜 공유 모두에 잘 맞습니다. 다음으로 주제에 맞는 고화질 사진을 사용하세요. 자신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려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업로드를 클릭한 후 파일 업로드를 선택하세요. 또는 캔바에서 스톡 사진을 찾아보세요. 왼쪽 사이드바에서 요소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것을 검색하세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으면 클릭해서 프레임으로 드래그한 다음 프레임을 가득 채우도록 크기를 조절하세요. 다음으로 텍스트를 추가하세요. 왼쪽에서 텍스트를 클릭한 후 제목 스타일이나 미리 만들어진 글꼴 조합을 선택하세요. 텍스트에는 블로그 제목이나 더 짧고 눈길을 끄는 버전을 사용하세요. 텍스트가 읽기 쉽도록 색상, 크기, 효과를 조정하세요. 필요하다면 배경 이미지를 약간 어둡게 해서 대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고 편집을 클릭한 다음 조정을 선택해서 밝기를 낮추세요. 아주 조금만요. 이미지 디자인이 끝나면 오른쪽 상단의 공유를 클릭한 다음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PNG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워드프레스로 돌아가서 오른쪽 사이드바가 열려있지 않다면 게시 버튼 옆에 아이콘을 클릭해 사이드바를 여세요. 그런 다음 게시물 탭으로 이동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대표 이미지 설정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새 이미지를 업로드하세요. 제목과 대체 텍스트의 주요 키워드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대표 이미지 설정을 클릭해 적용하세요. 이제 게시물에 세련되고 클릭을 유도하는 대표 이미지가 추가되어 더 많은 방문자를 끌어들이고 블로그의 전문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제 블로그 게시물이 독자와 검색 엔진 모두에게 쉽게 탐색될 수 있도록 최적화해봅시다. 먼저 게시물 카테고리를 추가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카테고리 섹션까지 스크롤하세요. 드롭다운을 열고 기존 카테고리를 선택하거나 새 카테고리 추가를 클릭하세요. 새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미리 생각해두세요. 앞으로 어떤 종류의 콘텐츠를 게시할 예정인가요? 튜토리얼인가요? 리뷰인가요? 비거글인가요? 그에 맞게 카테고리를 분류하세요. 게시물이 여러 카테고리에 해당된다면 2개 이상이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그를 추가해봅시다. 이전에 사용했던 챗GPT 프롬프트 템플릿 문서를 다시 여세요. 아래 설명란에 챗GPT 프롬프트 문서 템플릿 링크가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워드프레스 태그 생성 프롬프트를 찾으세요.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적힌 헤더 아래의 모든 내용을 복사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챗GPT 채팅창에 붙여넣으세요. 그런 다음 블로그 게시글의 전체 텍스트를 복사해서 프롬프트 아래에 붙여넣으세요. 이 작업을 위해서는
블로그 게시글로 이동한 후 미리 보기를 클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페이지를 클릭한 다음 Command A를 눌러 모든 내용을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상단 툴바에 있는 내용도 함께 복사되지만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챗GPT로 돌아가서 대괄호로 표시된 줄 아래에 붙여넣으세요. 참고로 이 단계에서는 딥 리서치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내용을 붙여넣었으면 프롬프트를 제출하세요. 챗GPT가 관련 태그를 생성해 줄 것입니다. 이제 그 태그들을 복사하세요. 블로그 에디터로 돌아가서 오른쪽에 있는 태그 섹션까지 스크롤을 내린 후 결과를 붙여넣으세요. 마지막 결과가 제대로 입력되도록 쉼표를 눌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게시물이 더 잘 정리되어 독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 글이 길거나 여러 섹션으로 나뉘어 있다면 목차를 추가해서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기사의 맨 위로 스크롤한 다음 요약 부분을 선택하세요. 왼쪽 상단에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후 Rank Math를 검색하세요. 그런 다음 Rank Math의 목차 Table of Contents를 선택하세요. 목차는 게시물 내의 헤더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헤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제목은 이미 헤딩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내에서는 주요 섹션의 헤딩 2를, 하위 섹션에는 헤딩 3을 사용하세요. 명확하고 구조화된 헤더는 가독성을 높이고 구글이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불분명한 섹션 제목을 수정하거나 블로그 게시물의 헤더 레벨을 조정하세요. 목차에서는 눈 모양 아이콘을 사용해 특정 헤더를 숨기거나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 게시물이 최대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오른쪽 상단의 Rank Math 버튼을 클릭해 체크리스트 사이드바를 여세요. 아래로 스크롤하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초록색 체크 표시가 있으면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빨간색 X 표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각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제공됩니다. 그럼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Rank Math에서 키워드 밀도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표시되면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중요 키워드는 전체 단어 수의 1.5% 정도 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으면 키워드를 충분히 타겟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무 높으면 스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정할 때 챗GPT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제 키워드 밀도는 대략,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세요. 제 경우에는 최고의 로드트립 앱이라는 주요 키워드를 약 1%로 맞추기 위해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는 위치를 제안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다음 프롬프트를 제출하세요. 제한된 변경사항을 수동으로 적용한 후 점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수정한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만약 부자연스럽게 들린다면 수정하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블로그의 명확성과 흐름을 우선시하세요. 이 프롬프트는 복사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챗GPT 프롬프트 템플릿 문서 맨 아래에 포함해 두었습니다. 일부 체크리스트 항목에서는 SEO 제목, 메타 설명 또는 게시물 URL을 수정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수정하려면 스니펫 편집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Rank Math의 추천에 따라 조정하세요. Rank Math 점수가 100점 만점에 최대한 가깝게 나오도록 노력하되 완벽하게 맞추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목표는 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검색 노출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Rank Math 버튼이 초록색으로 표시되기만 해도 이미 좋은 상태입니다. 콘텐츠 최적화가 끝나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블로그 게시글을 실제로 게시할 차례입니다. 에디터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파란색 게시 버튼을 클릭하세요. 팝업 창에서 공개 범위는 공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즉시 게시하거나 나중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면 다시 한번 게시를 눌러 확정하세요. 이제 게시물이 실제로 공개되었습니다. 게시물 보기를 클릭해서 사이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서식을 확인하세요. 이미지와 링크도 함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리고 공유하세요. 링크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이메일 리스트에 보내거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세요. 이제 방문자들의 웹사이트 로딩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이트 캐시를 다시 켜봅시다.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서 플러그인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라이트 스피드 캐시를 찾아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첫 번째 제휴블로그 게시물이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이 글은 최적화되어 있고 수익화도 완료되었으며 바로 당신이 쓴 주제를 찾는 사람들이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큰 진전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제휴 웹사이트를 만들고 런칭하셨습니다. 당신은 틈새 시장을 선택했고 워드프레스와 호스팅어로 사이트를 만들었으며 랭크매스로 최적화하고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블로그 글을 발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계속 성장시키고 이 작업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고 구매자 중심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게시하세요. 가능하면 꾸준히 글을 올리도록 하세요. 일주일에 단 한 편의 퀄리티 있는 글만 올려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공유하세요. 레딧, 페이스북 그룹, 핀터레스트 또는 당신의 틈새 시장과 관련된 포럼을 활용해 초기에 트래픽을 유입시키세요.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추적하세요. 구글 서치 컨솔과 구글 애널라이틱스를 사용해서 어떤 게시물이 클릭을 받고 있고 어떤 게시물이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샘러쉬를 활용해 실제 검색 수요를 바탕으로 다음 블로그 글을 기획하세요. 사용해보고 싶다면 설명란에 14일 무료 체험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많은 튜토리얼에서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글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HEFS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상위 10위 안에 드는 페이지는 단 5.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상위에 드는 페이지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3-6개월 사이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경쟁이 적은 키워드를 공략할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세요. 단기간에 트래픽이 몰릴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장기전이지만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주면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첫 번째 게시물이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확장할 차례입니다.